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청남상사입니다. 자, 문제 1번 출발합시다.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틀린 것 고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자, 사업자 등록증을 약간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리고 회사 등록 메뉴를 엽니다. 맞춰볼게요. 왼쪽 청남상사 회사를 맞고 개인기업이다. 맞죠? 왼쪽 두 개는 맞다. 자, 오른쪽 거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이동하고 이제 하나씩 맞춰봅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10404-11258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강청남 맞고요. 기업 연월일 2010년도 1월 25일 맞습니다. 회사 사업장 소재지요. 요게 틀렸네, 그지? 요거 고쳐야 되겠다. 1번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 업태 도소매 맞고요. 종목이 조명기구가 아니고 컴퓨터 및 주변 기기로 고쳐야 되겠죠? 요 두 번째. 자, 관할 세무서는 용산 세무서인데 서초로 됐으니까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지? 세 번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고칩시다. 자, 출발합시다. 자, 주소지는 자, 서울시 용산구 100번로 250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고, 종목은 조명기구가 아니고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 자, 관할 세무서는 서초가 아니고 용산으로 고쳐야 되겠고, 됐죠?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세 가지 수정 끝났으면 메뉴를 닫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1번 풀었고요. 문제 2번 봅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네요. 그러면 해당 메뉴를 열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숫자 이제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지. 자, 현금 1,200만원, 당좌예금 400만원, 보통예금 1,360만원, 외상매출금 660만원, 대손충당금 66,000원, 받을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 아하, 받을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다, 그지? 요거를 입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수금, 상품까지 맞습니다.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아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만 원인데 현재 320만 원 입력되어 있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임차보증금 맞습니다. 됐죠? 자산 쪽은 두 가지가 틀렸네. 고칩시다. 자산 먼저 고치고 이렇게 부채하고 자본 보도록 합시다. 자,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아예 없으니까 입력하자. F2키 눌러서 대손충당금, 뭐에 대한 대손충당금? 받을 엄에 대한 것. 이렇게 불러와서요. 금액을 입력하자고. 얼마라고요? 자, 금액이 27,000원. 27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만 원이다. 그지? 2300000으로 고쳐주자. 자, 그러면 차변 합계, 즉 자산의 합계가 85007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똑같죠? 오케이. 자산 쪽은 수정 완료. 자, 이제 부채 쪽 찾아보자. 자, 이렇게 당겨서요. 하나씩 맞춰볼게요. 외상매입금 맞고요. 지급음 맞고, 미지급금 맞고, 예수금이 틀렸다, 그지? 78만 원이 아니고 87만 원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단기 차입금 맞고, 자본금 맞습니다. 그리고 대변 합계, 즉 부채와 자본 합계는 8500700 맞죠? 하하.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차 차익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차 차익이 0이다. 아하, 맞게 수정되었구나. 됐습니다.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3번 봅시다. 문항이 두 개 출제되죠. 첫 번째 문항입니다. 신규 거래처인 그린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해 달랍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메뉴 열고 추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대로 입력합시다. 코드 번호는 3002죠. 3002. 회사 이름은
그린 상사. 그리고 유형은 동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상 입력할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215-02-12344 이렇게 될 것이고, 대표자명은 김그린, 업태는 도소매 이렇게 입력하고, 종목은 의류업 이렇게, 주소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0 괄호 박달동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자, 제시된 거 모두 다 입력됐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문항 풀어보았고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청남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고치거나 없는 부분은 추가 입력하죠. 전형적인 거래처별 초기 2월 관련 문제다. 그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이제 하나씩 보자고. 외상 매출금 봅시다. 영동 상사 210만원, 부강 상사 230만원, 대한 상사 220만원. 대한 상사만 고치면 되겠네. 2200000 됐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0이죠? 어허, 맞게 입력했구나. 그리고 외상 매입금 볼까요? 외상 매입금. 자, 동래 의류 160만원. 자, 여기 금액 틀렸네. 1600000으로 고치고요. 대1무역은 640만원. 6400000 이렇게 고치고, 1월 상사는 300만원. 요거는 맞죠? 자, 그리고 차액 0이죠? 아하, 맞게 입력했구나. 됐습니다.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봅시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메뉴 열까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이제 출발합시다. 7월 1일 날 전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강 상사에 5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1,500만원이고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원으로 가정한답니다. 전형적인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다. 그죠? 요거 시험 두 번 치면 한 번은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자, 요게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고요. 별표 하나 쳐두시면 되겠네. 자, 입력하기 전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파악해 놓아 봅시다. 그러면 점표명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자신감 있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유형자산이죠. 차량 운반가는 유형자산인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금액입니다. 자, 1,500만원 빼기 250,000 하면요 1,275만원짜리입니다. 12750,000원짜리 자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500만원을 팔았다고. 그러면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775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인식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점표명하고 나서 결과가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500만원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을 뭐로 받았다고요?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답니다. 그 회사에서 수표를 우리한테 발행해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현금이죠. 통화대웅증권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만원 기록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자, 그러면 수취채권이 발생했는데 이게 주된 영업활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계정값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200만원은 현금, 300만원은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 끝났고요. 이제 입력해 봅시다. 7월 1일 날. 자, 1단계. 대변에다가 취득 원가를 기록해 준다. 그지? 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록해 준다. 1500000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해 준다. 그지?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죠. 이거를
얼마입니까? 금액이 2250000 그리고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다가 적어준다. 자, 받은 돈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그죠? 차변 쪽에 일단 현금, 즉 수표는 우리 입장에서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200만원 이렇게 기록해주고 차변에 2000000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미수금이라고 했죠? 어허. 미수금 기록해준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어디? 부광상사. 이렇게 입력해주자. 300만원. 300000. 자,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파악해가지고 입력해주는 거죠. 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니까 현재 대변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무언가를 적어줘야 되겠죠. 차변에 적으니까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 금액은 7750000. 우리 아까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죠? 내가 맞게 입력했구나. 확인까지 되었네.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775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입력 완료.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새는 금액, 돈을 받는 게 하나의 종류로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현금도 받고 미수금도 회계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로 돈 받는 거 이런 게 요새 자주 출시되는 것 같아요. 유형자산의 매각에서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다. 됐죠? 별표 하나 쳐두십시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8월 7일 날 성일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답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66,000원이랍니다. 이것 또한 대손 확정에 대한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풀어봅시다. 바로 8월 7일요. 8월 7일 일단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지. 뭐 자산?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외상매출금 거래처 관리했겠죠. 성일전자라고. 자, 금액이 얼마 날라갑니까? 100만원 날라가죠. 1000000 날라가는데 차변에다가 일단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 있으면 그거 먼저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주고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먼저 인식하자. 뭐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 있다고 했습니까? 66,000원 있다고 했죠? 66000 이렇게 적어주고 부족한 부분 934000 요거는 할 수 없이 비용으로 처리했지. 차변에 대손 상각비 이렇게 인식한다. 9340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볼까요? 8월 15일 날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요. 대금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대변에 당좌 예금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0만원은 당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어음 끊어줬다 이겁니다. 자, 어음 끊어줬다고 하더라도 지급어음이라는 계정과목 쓰면 안 되죠. 우리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 적어준다. 그것이 이 문제의 채점 포인트가 되겠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적어줄 것은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 어떤 자산? 차와 관련된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됐죠. 그래서 차변이 비용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는 거, 그것이 하나의 채점 포인트. 그리고 대변에 엄 끊어줬다 하더라도 그게 지급엄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게 두 번째 채점 포인트. 그죠? 두 가지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섞여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거죠, 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다. 됐습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8월 15일입니다. 일단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자, 우리가 수표 끊어준 거는 당좌 예금이지, 그지? 당좌 예금 금액이 자 30만원이죠. 3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이라고 돼 있으니까 300000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대변에 20만원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지급엄이 아니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세련 튜닝 이렇게 기록한다. 20000 그리고 차변에
비용 아니다, 그지? 자산으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자.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입니다. 8월 24일 영동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을 약속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돼서 외상 대금의 3%를 할인받았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하랍니다. 다 제시 좋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매입 할인 상황이죠. 자,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4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400만 원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제 외상 매입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기로 한 날보다 빨리 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빨리 주는 건데 약정에 따라서 빨리 주는 대신 조금 깎았다 이겁니다. 그게 매입 할인이죠. 금액 얼마입니까? 400만 원의 3%니까 400만 원 곱하기 0.03 하면 12만 원 되겠지. 그래서 12만 원만큼은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줬다는 거지. 매입 할인 상황인데 매입 할인은 결국 상품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변에다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과목 꼭 안 쓰고 상품이라는 계정과목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상품이라는 계정과목 쓰지 말고 그냥 매입 할인 계정과목을 꼭 써달라고 이렇게 딱 제시해 줬으니까 우리는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계정과목인 매입 할인 요거를 써주면 되는 것이지. 됐죠? 그래서 입력하면 되는데 이런 매입 할인 상황이 자주 출제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뭐 맞출 이유는 없죠. 본문에서 다 다뤘던 스타일이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둡시다. 자, 입력합시다. 8월 24일. 자, 차변에 부채의 감소 먼저 기록해야 되겠지.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한다. 외상 매입금. 어디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라고요? 자, 영동상사입니다. 영동상사. 금액은 400만 원. 40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자, 대변에 매입 할인 계정 과목이 지금 인식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매입 할인. 자, 매입 할인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개 코드가 뜬다고 했죠? 자,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한 매입 할인 써야 됩니까?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이잖아. 그죠? 애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샀었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상품의 취득원가에서 차감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뭐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상품이라는 걸로 선택해야 되겠다. 됐죠? 우리 실기편 할 때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조금 주의해야 되는 유형들 중에서 이런 매입 할인, 뭐 매출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매출 환인 및 애누리 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주의해서 이렇게 코드 번호 가져왔고요. 자, 금액은 120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주면 되겠죠.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5번입니다. 9월 4일 날 목포 상사에 매출 계약한 판매 가격 500만 원의 상품을 인도하고요. 계약금조로 받은 돈을 차감한 금액 중 300만 원은 목포 상사가 발행한 약속 의무를 받고, 즉 우리 입장에서 받을 의무를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거래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출시됩니다. 선수금이 섞여가지고 매출이 기록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고, 이제 500만 원을 돈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자, 돈으로 지금 당장 받는 건 없고 어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거,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았던 거 있으니까 요거 대변에 선수금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요거 먼저 차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선수금 기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받는 거죠. 어음도 받고 외상 매출금도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지. 그래서 선수금이 끼어 있고, 요새 매출의 특징은, 그리고 받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방법으로 뭐를 받는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는 전형적인 매출 문제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9월 4일 날
대변의 상품 매출 인식합니다. 상품 매출. 다시 F2키 눌러서 상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0000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먼저 인식하자고. 그죠? 선수금 이번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이라고. 그죠? 만약에 조회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8월 26일자 전표를 봐가지고 선수금 계약금으로 얼마 받았지? 이렇게 50만 원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제시가 딱 돼 있으니까 제시된 대로 바로 입력합시다. 차변의 선수금 이렇게 인식하자. 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목포 상사죠. 목포 상사 이렇게 입력하자. 금액은 500000. 자, 그리고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300만 원은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고요. 차변 받을 어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목포 상사로 이렇게 300000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한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한다. 마찬가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목포 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되겠다. 됐죠? 맞출 수 있겠죠? 다 맞추자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번 9월 21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을 신용카드, PC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하여 60만 원은 본사 격리부 직원한테 지급하고요. 나머지 40만 원은 접대를 위하여 거래처, 매출처입니다. 요 직원한테 전달했답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 지급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지금 홍삼 세트 산 거 이거 우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상품을 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자, 신용카드 결제에서 계정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판단하되 주의할 점은 거래처를 그 물건 산 가게로 할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사로 한다. 그것이 주의할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홍삼 세트를 어떤 가게에서 샀겠지만 그 가게 말고 PC카드 이거를 카드사를 거래처로 적어준다 이겁니다. 됐죠? 대변은 미지급금 100만 원, 거래처는 PC카드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고 차변은 뭘로 하면 됩니까? 우리 직원한테 준 거는 복리후생비로 하면 되겠고 거래처 직원한테 줬다. 이거는 접대비에서 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9월 21일 자,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거래처 어디라고요? 카드사라고. 카드, PC카드라고 했죠. 금액 100만 원. 그리고 차변이 복리후생비로 우리 직원한테 준 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라고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한테는 60만 원치 줬고 나머지는 거래처 직원한테 줬으니까 접대비로 마찬가지 코드 번호는 800번대입니다.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입력.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10월 2일 날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했거든요. 자, 돈을 이제 300만 원 줘야 되는데 돈 대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금을 돈 대신 배서 양도해서 줬답니다. 어음을 줬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요거를 돈 대신 줬으니까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그죠? 그것이 배서 양도. 그래서 어음의 배서 양도는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리고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이렇게 어음을 배서 양도해서 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어음 끊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급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어음을 끊어줬고 요것이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주된 영업 활동 맞죠? 그러면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다 이거지.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자, 10월 2일요. 자, 차변에 자, 뭘 샀다고? 상품 산 건데 얼마 주고 샀습니까? 300만 원짜리를 상품 매입했다. 차변에 상품 300만 원.
3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배수양도한 거니까. 자,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어딥니까? 춘천 상사에서 물건 샀지만 어음은 누가 끊어준 거라고? 청주 상사에서 끊어줬다고. 그래서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청주 상사다.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자. 금액은 2000000 그리고 우리가 어음 끊어준 거는 대변의 지급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지급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청주 상사가 아니고 물건 산 곳이죠? 춘천 상사가 되겠다. 그죠? 춘천 상사한테 우리가 끊어줬으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자.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채점 포인트는 거래처가 되겠네. 그죠? 배서 양도한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청주 상사. 그리고 부채의 증가로 기록되는 지급어음 요거의 거래처는 춘천 상사.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10월 23일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15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뭡니까? 어음의 할인이죠. 그래서 어음의 할인하면 생각나는 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겁니다. 그죠? 입력합시다. 바로 10월 23일. 자,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적어주는 거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인천 상사가 끊어준 거네. 인천 상사가 거래처가 되겠다. 금액은 500만원, 500000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얼마요? 155000 155000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받았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4845000 요거는 플러그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버리니까 엔터 키만 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요.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 이제 오류 수정 문제 넘어가 봅시다. 문제 5번입니다. 첫 번째 항목 10월 18일 날 점표에 대한 내용이네. 일단 10월 18일 점표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 10월 18일 이렇게 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자 보자. 10월 18일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천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 차입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래. 단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6개월 뒤 상환이니까 단기 차입금이지, 그지?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특이한 점은 이자를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돈 빌리는 시점에 선이자를 뗀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차변에 지금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 돈 빌렸는데 이자 50만 원을 지금 미리 주는 거니까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모르고 차변의 보통 예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고칠 게 많다 그지? 자 일단 차변의 보통 예금 돈 들어온 금액도 틀렸겠죠. 2천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된 게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 줄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점표 삽입 기능 이용해 볼게. 커서를 여기 딱 대고요. 점표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줄이 딱 추가로 생기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입력 좀 해봅시다. 자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이자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금액은 얼마라고? 50만 원이라고. 500000이라고.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죠. F2키 눌러서 단기 차입금으로 고쳐주자. 거래처는 우리저축은행 맞나요? 어허, 거래처는 맞네. 그리고 단기 차입금 금액은 2천만 원 맞죠? 어허, 여기까지 맞고 이제 보통 예금 돈 들어온 거 금액만 수정하면 되겠다. 그죠? 요게 2천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된 금액인데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입력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죠.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당 커서의 금액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금액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그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커서를 2천만 원 여기 딱 대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1,950만 원으로 그죠? 대차 차익을 일치시키는 금액으로 딱 바뀐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수정이 완료된 거지. 됐죠? 첫 번째 문항 수정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항 봅시다. 11월 17일 분계네요. 그러면 11월 17일 전표를 보고 생각해 볼까요?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자, 여기 보니까 남선 상사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이 있답니다. 요거 현금으로 지출됐거든. 요게 누락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자, 운반비 뭘로 처리됩니까? 주된형 활동이죠. 상품을 파는 거 그죠? 그래서 운반비라는 별도 회계 처리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해 준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 분계가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밑에다가 차변에 운반비 3만 원. 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가립이죠. 3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요 분계가 빠져 있으니까. 됐죠? 자, 전표 번호를 보니까 위에 두 개가 차변 대변이 똑같으니까 2번으로 딱 번호가 부여됐었고 그 밑에는 이제 입력하면 다시 3번이라는 또 다른 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표 번호를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라고 만약에 딱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요 번호를 3번을 2번으로 고쳐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죠. 번호 수정 요거를 딱 클릭해 가지고 요거를 2번으로 고쳐주고 요것도 2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작업 마치면 번호 수정 다시 딱 클릭하면 정상 화면 돌아오겠죠. 이렇게 추가 작업 해주면 되겠다. 이 문제처럼 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다. 그러면 그냥 요 작업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차변 대변만 입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죠? 저는 번호 수정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류 수정 문제까지 마쳤고요. 이제 결산 정리사항 문제 봅시다. 우리 제3장 제7절에서 정리했던 기말 수정 분계 패턴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풀어보자. 첫 번째입니다. 이자 수익 계정에서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올해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라는 것을 대변에 인식했는데 그 중에서 15만 원만큼은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즉 내년 거의 이자를 미리 받은 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너무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을 적어가지고요. 수익을 좀 감소시켜주고 대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내년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면 되겠다 입니다. 됐죠?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12월 31일자. 자,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서 수익을 감소 좀 시켜준다. 15만 원. 150 000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좀 기록해 준다 이겁니다. 됐죠? 1번 완료. 2번 볼까요?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5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 등은 20만 원이랍니다. 자, 직원급여라는 급여, 비용이죠.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줍니까? 내년 1월 5일에 준다 이겁니다. 돈은 아직 안 줬지만 올해 비용이 맞다 이거지. 발생주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 250만 이렇게 기록하고 돈 아직 안 줬지만 줄 돈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기록하면 되겠다. 대변에. 그죠? 250만 원. 그리고 자, 급여 줄 때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죠? 그 금액이 20만 원이래. 그런데 요 예수금 20만 원은 내년 1월 5일에 실제로 급여 줄 때 그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발생주에 따라서 내년 비용 해당분, 내년에 지급할 올해 비용 해당분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다 이겁니다. 12월 30일의 숙제. 그래서 예수금에 해당하는 20만 원 요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정보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정보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말수준 부계가 너무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 등장하니까 조금 어렵게 내고 싶었나 봐.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까지 우리를 조금 머리 혼란시키기 위해서 제시해 보았다. 됐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다. 별표 칠까요? 뭐 중요한 패턴은 아니지만 기말수준 분계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아직 돈 안 나갔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하자. 800번대 코드, 그죠? 금액은 250만원. 2500000 이렇게 인식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인식하자 이겁니다. 250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볼까요? 평화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원, 차입기간 2년, 요거에 대한 12월분 이자는 이걸 5일에 납부할 예정이며 연 이자율은 6%랍니다.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요. 11월까지는 정확하게 계산돼 있으니까 12월 거 한 달치만 조금 회계 처리해 달랍니다. 자, 이자를 내년 1월 5일에 주기로 했대. 그렇지만 발생주에 따르면 올해의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고 대변에 내년에 지급하겠지만 올해의 비용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 자체의 패턴은 조금 전에 풀었던 양갈로 2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양갈로 2번 문제는 금액이 딱 제시되어 있는 상태였고 2번 문제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한 달치 이자. 자, 원금은 2천만 원입니다. 곱하기 연 이자율이 6%죠. 6% 곱하면 요 금액이 1년치 이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12분의 1을 해야지만 한 달치 이자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자. 자, 요거는 지우고, 그죠? 이렇게 쭉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2천만 원 곱하기 0.06 하면은요, 120만 원. 요게 한 달 1년치 이자래. 그런데 120만 원이 1년치니까 한 달치는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하면은 10만 원이 나온다, 금액은. 그죠? 10만 원만큼이 한 달치 이자고요. 요 부분을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지. 자, 입력합시다.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100000 이렇게 인식하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됐죠. 3번 완료. 4번 볼까요?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은 13400,000원이랍니다.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 결산 차변, 6 결산 대변을 사용해서 입력하랍니다. 자, 전형적인 매출 원가 문제죠. 자, 12월 31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 열면 됩니다. 12월 31일로 조회하고요. 자, 상품 쪽 보자고. 자, 상품 쪽 차변 쪽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금액,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대, 그지? 상품 계정의 차감 항목인 매입 할인이 있었다 이겁니다. 12만 원. 그러면 요거까지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매출 원가가 산정될 것이다. 자, 판매 가능 상품이 그러면 155580000이 아니고 여기서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판매 가능 상품이겠죠. 계산해 볼까요? 155580000 빼기 12만 원 하면은요. 155460000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라고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3400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를 빼야지 정확한 매출 원가가 산정된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3400 빼면 142060000 이렇게 나온다. 요거를 차변 상품 매출 원가, 대변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다만 입력할 때 3번, 4번 차변 대변을 하지 말고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지. 됐죠? 입력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에서 조금 변형된 스타일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푸니까 조금 어렵게 내고 싶었나 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매입, 할인 섞여가지고 문제 냈다.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이런 유형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매입 할인 아니고 매입 애누리 또는 매입 환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쳐둡시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에서 12월 30일자, 그죠? 차변 대신 결산 차변이라고 했죠? 5번 이렇게 입력하고 상품 매출 원가 기록합니다. 얼마요? 142060000 됐습니까? 그리고 6번 결대해가지고 상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세로 고침 딱 누르니까요. 이제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자, 차변 쪽은 이렇게, 대변 쪽은 이렇게 있거든. A에서 B를 차감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기말 상품 제국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1352000 빼기 120000 이렇게 하면요. 1340000 나온다. 그러면 요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된 기말 상품 제국하고 똑같습니까? 아하, 맞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입력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볼게요. 재무상태표 열어봐도 상품이라는 계정 항목 나오겠죠?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12월로 검색해 볼게요. 12월 말일자로. 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1340000 우리 조금 전에 분석했던 금액이 바로 나오죠.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매입, 할인 뭐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지 않고 그 상품으로 통합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금액으로 딱 나오니까 요거에서는 확인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최종 확인할 때는 재무상태표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 됐죠? 알아두십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다. 자, 기말수정 문제 마쳤고요. 그러면 일단 메뉴 다 닫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어의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닫고, 자, 주어의 문제 7번입니다. 1번.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이 금액 얼마인가?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작은 달 차이 뭐 이런 거 뭡니까? 총계정 원장이지.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달별로 차변 대변이 딱딱 집계되어 있는 메뉴가 총계정 원장이니까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작은 달 차이 이런 거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좋다 이겁니다. 자, 풀어봅시다. 총계정 원장 열어서 1월부터 3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뭡니까? 자, 복리후생비라고 했습니다. 그죠? 복리후생비. 그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겠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는 항상 검색한다. 자, 코드 번호 811 이렇게 자, 검색해 보면 월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비용이죠. 그러면 차변 쪽에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세 개 달 중에서 제일 큰 달이 언제입니까? 3월 달이죠. 제일 작은 달 언제입니까? 1월 달이죠. 요 두 달 금액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1037 050 빼기 316 230 하면요. 720 820 나오네. 720 820 그죠? 요게 1번 답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전기말과 대비하여 뭐 이런 거는 뭐가 좋았습니까? 재무상태표가 좋았다. 그죠? 비교식으로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오니까 자, 총계정 원장은 닫고요. 자, 재무상태표 열어볼까요? 자, 언제 현재? 3월 말 현재라고 했네. 그러면 3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유동부채라고 했습니다. 유동부채, 부채 쪽에 있겠지? 요 금액입니다. 자, 3월 말 금액은 5087000인데 작년도 말 금액은 3067000이죠? 요거 두 개 차이를 구해보자.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지?
508700000 빼기 30670000 이렇게 하면요 20200000 나온다. 20200000 이게 2번 문제의 답이 되겠네. 됐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월에 지출된 수도 강렬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네. 자, 계정 과목 증가액 중에서 현금과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서식 뭐였다? 1계표, 월계표였다. 그죠? 그래서 3월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부터 3월까지로 검색하고요. 자, 수도 강렬비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1계표, 월계표 메뉴 열어서 자, 3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자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수도 강렬비가 있죠, 요거. 그래서 계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금액은 수도 강렬비 계정 과목의 총 증감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 있는 16,000원은 요 301000원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16,000원. 묻고 있는 것은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요 16,000원 요거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3번 주어의 문제의 답은 16,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주어의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62회 기출문제 풀이를 다 풀어보았네요. 자,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체로 평이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나왔다, 그지? 매입 할인이라는 회계 처리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기말 수정 분기에서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되더라. 됐죠? 그게 좀 특이했고요. 이번 회차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제 4, 5, 6, 7에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기출문제로 연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 60회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 더 풀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